지난해는 코로나19가 몰고 온 광풍으로 석유 산업을 다시 생각하고 대비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각국의 폐쇄 조치로 국제 분업이 무너지고 자국 안보가 새롭게 조명받았습니다. 국가 생존을 위해서는 어떤 분야이든 비록 효율성이 떨어지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자국당의 생산 기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도 너무도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요 급감으로 인한 석유 위기는 더욱더 큰 고통으로 다가왔고 마땅한 해결책을 찾는 것도 더욱 힘들었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 극적인 유가 상황을 보여주었던 다사다난했던 2020년의 석유 시장을 뒤돌아보고 이를 통해 2021년의 시장도 조망해봅니다. 지난 3월 12일 WHO의 팬데믹 선언과 함께 세계 경기는 급속히 위축되고 이에 따라 석유 수요 또한 급감하면서 국제 유가는 곤두박질 치게 되었습니다. 이후 세계 주요 산유국 오펙 플러스는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총회를 개최하고 감산을 통한 유가 부양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에 있었던 오펙 플러스 총회에서 석유 생산량 감산에 합의하였으나 과잉 공급 상태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마침내 4월 20일에는 WTI 가격이 배럴당 마이너스 37.63달러라는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비록 실물 거래가 아닌 선물 시장의 특성으로 발생한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가격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석유 시장에 몰고 온 또 다른 광풍은 바로 수요 급감에 따른 석유 위기입니다. 이제껏 석유 위기는 중동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에 따른 석유 공급 불안 우려나 혹은 리비아 내전에 따른 공급 우려, 베네수엘라의 국제 사정에 따른 생산 급감,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한 석유 제품 부족, 그리고 최근에는 사우디 생산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으로 인한 생산 차질 등 주로 공급 문제로 발생하는 유형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발생한 석유 위기는 코로나19로 인한 지구촌의 셧다운이 진행되면서 세계 경기가 급속도로 위축되고 석유 수요가 급감하면서 나타난 새로운 형태의 위기였습니다. 공급 문제는 수요가 뒷받침되는 한 빠른 시일 내에 균형을 찾아가지만 수요 위기는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석유의 특성상 공급을 대폭 줄이거나 생산된 석유를 대거 사들여야만 균형 달성이 가능해지는데 생산된 석유를 최종 소비자가 사들이지 못한다면 탱크에 보관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상의 탱크가 보관 물량의 한계를 드러내자 유조선이 탱크의 역할을 대신하기도 하였지만 넘쳐나는 물량을 감당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우리 정유사들도 한순간에 수요처를 잃어버린 석유 제품을 비축유로 구매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석유 위기는 공공부문이 최후의 보루로서 그 역할을 다 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다시 한번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몰고 온 또 다른 변화 이슈는 에너지 전환입니다. 유가 급락으로 수익성을 보장받지 못한 석유 생산업계는 수익성이 극도로 악화되었고 특히 북미에 비해 석유 매장량이 충분하지 못해 역내로 석유를 수입하고 있는 유럽의 메이저를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이라는 명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술력을 축적해온 유럽의 풍력 업체와 석유 메이저는 파리협약 준수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이라는 강력한 명분을 등에 업고 기존의 석유에서 풍력, 수소, 태양광 등으로 그 중심을 옮겨가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오스테드, 노르웨이 에퀴놀, 프랑스의 토탈 그리고 영국의 BP가 그 주역들입니다. 또한 최근 어느 투자은행의 에너지 포럼에서는 2021년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석유 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를 앞지르는 첫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였고 신재생 에너지 투자의 대부분은 수소에 집중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미 상당한 수의 국가들이 2050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할 것이라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향후 13조 원을 투자하여 그린 뉴딜을 추진함으로써 2050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수소가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인 여건상 우리나라는 화석 연료에서 수소를 추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를 모아 저장하는 탄소 포집이 뒷받침되어야만 탄소 중립이 가능합니다. 탄소 포집의 최적 장소는 바닷속 고갈 저류층입니다. 즉, 국내 대륙붕을 잘 탐사하고 개발하면 해상 이온가스전 발견뿐만 아니라 탄소 포집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국내 대륙붕 개발은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국가적 사업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2021년 세계 경제가 코로나19의 충격에서 완전히 회수되기에는 무리가 따르겠지만 대부분의 전망 기관들은 전년에 비해서는 확실히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IMF 또한 2021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약 5.2%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석유 수요 측면을 살펴보면 최근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코로나19 백신 출시와 관련된 불확실성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석유 수요 약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2020년과 2021년에 대한 석유 수요 전망치를 전월 대비 다소 낮게 조정하였습니다. 공급 측면을 살펴보면 지난해의 기준 생산량 4,210만 BD 대비 770만 BD를 감산하는 데 합의하였던 오펙 플러스 총회는 올해 1월부터는 매월 50만 BD씩 감산폭을 줄여나가고 매월 시장감시위원회를 개최하여 감산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합의하였습니다. 시장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으나 앞으로 얼마나 잘 준수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유가 전망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기관들이 석유 수요가 상당히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심지어는 팬데믹 이전의 수준까지 회복될 수 있다는 전망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가 강세 요인과 아울러 불안 요소 또한 여전하므로 2021년도 브렌트 유가는 현행 유가 수준과 비슷한 배럴당 $50 내외가 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신속한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정된다면 배럴당 $60 혹은 팬데믹 이전의 유가 수준으로 회복 가능하다는 의견도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